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아침 8시 30분입니다. 전옥현의 안보 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이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김영철이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완전히 미국한테 빈손으로 돌아가는 수모를 겪게 한 장본인으로 김정은이는 취급하고 바로 평양에 돌아가서 그야말로 이 한직을 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김정은이가 김영철의 가장 강력한 실권이 뭡니까? 대남 통전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가장 주도적인 인물로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김영철이를 믿고 김정은이 친서를 트럼프한테 전달해주고 미국을 두어 차례 가가지고 이 미국 간의 정상회담 국면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영철이에요. 그런데 이 김영철이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빅딜 전략으로 인해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보복을 김영철이에 해가지고 말하자면 김영철이를 통전부장에서 해임 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당 부위원장 자리하고요. 그 다음에 아태 우연장 자리는 그냥 남겨졌어요. 그렇지만은 그 자리는 그냥 이름만 걸어놨을 뿐이지 별 볼 일 없는 자리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통전부장 자리는 장금철 그 통전부 부부장했던 사람을 갖다가 앉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철이는 완전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김영철이는 이렇게 숙청 해임을 당했지만은 결국 언젠가는 최영애와 같이 아니면 이 다른 김정은이의 측근으로 활동했다가 복권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뭐 예전과 같은 실력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리 하나는 주어서 나름대로 이 명분은 유지하면서 살려낼 것이다. 살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조선중앙통신에서 이 김영철이가 죽은 듯 했는데 결국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아태평화의 위원장의 자격으로 미국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새로운 사태의 진전이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진전이란 말은 김정은 입장에서 진전이고요. 제가 보는 전지 미국이나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사태가 더 악화되는 그런 새로운 위기 국면에 김정은이가 한국과 미국을 몰고 갈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김영철이가 이 담화에서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그 분석을 함께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미국이 자기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내세워갖고 시간 끌기를 하면서 금년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트럼프를 굉장히 축켜 세워올랐잖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 근데 이런 것만 빠져갖고 실질적으로 비핵화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은 큰 착각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 미국이 북한의 인내심과 아량을 오판하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인내심과 아량을 오판한다는 말입니다. 인내심과 아량을 오판한다. 그러니까 인내심과 아량, 지금 그냥 미국 간의 실무 접촉 한번 나가보기도 했고 또 DMZ에서 트럼프 만나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만나는 참고 있다. 즉 빅딜 전략이 바뀔 때까지 참고 있는데 더 이상 오판하면 이제 큰일 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최근에 유엔 총회 제1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이 핵 문제에 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용납할 수 없다. 자극적인 막말을 늘어놓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관례적인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제재 결의 이행을 집요하게 강박하고 있고 추종 국가들을 내세워가지고 반공화국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고 있다. 이것도 뭐 그냥 관례적인 수준의 미국 비판입니다. 여기가 이제 또 의미 있는 비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근에 미 상원 군사 청문회에서 인준 청문회에서 리처드 미 전략
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지칭을 하면서 현재 미국이 지상에 배치된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 체제 GBI, 이것이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이 ICBM 위협에 대응을 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략사령관이. 이 전략사령관이 발언한 북한을 불량국가로 헐뜯었다, 미국 군부가 북한을 겨냥한 핵 타격 훈련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요 전략사령관이 말한 불량국가, 요걸 가지고 말하자면 미국에 대해서 강한 군사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재반 상황은 미국이 셈법 전환과 관련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립 압살하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불량국가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김정은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러한 분노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는 북미 관계가 지금까지 이 양 정상과의 관계 덕분인데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인내심과 아량을 오판하지 말라. 여기에서는 두 정상 간의 친분 관계에는 한계가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대화, 관여, 이 협상의 틀, 이것을 벗어나서 군사적인 위기 고조, 이러한 수단을 김정은도 쓸 수 있다, 협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미 두 정상 사이의 친분 관계는 결코 민심을 외면할 수 없고 조미 관계 악화를 방치하거나 또 보상하기 위한 담보가 아니다. 조미 관계 악화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담화가 아니다. 이게 이제 민심을 외면할 수 없다, 이 얘기는요. 북한 내부가 지금 들끓고 있으니 김정은이가 아무리 친분 관계 때문에 잘 협상을 하고 싶어도 북한의 군부가, 북한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협박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 여기서 더 협박의 수위는 올라가고 있어요. 조미 관계에서 그 어떤 실제적인 진전이 이룩된 것이 없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 교전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 교전 관계. 이것이 앞에서 얘기한 미군의 전략사령관이 얘기했다고 하는 불량배 국가. 이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북한은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 교전 관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 얘기는 지금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단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10월 중에 들어와서는 SLBM까지 발사하고 있어요. 이 SLBM은 사실상 미국이 가지고 있는 레드라인을 벗어나는 것이다. 왜?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김정은이가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 교전 관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요한 발언이 있어요. 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벗도 없다는 외교적 명구가 이렇게 자기는 해석한답니다. 영원한 적은 있어도, 이게 미국이죠. 미국 같은 영원한 적은 있어도 영원한 친구는 없다, 이렇게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도 또 한 번 겁박하고 나선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제 김영철까지 직접 나서서 미국을 이제 협박,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협박과 위협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김정은이가 단계적 전법을 쓰고 있다. 지난번에 바로 엊그제 이 김정은이가 우리 금강산에 있는 시설들을 전부 걷어들여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거하는 거 서면으로 통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한국에 대한 완전한 위협입니다. 이 한국의 위협에 이어서 이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김정은이 내가 미국을 협박 위협하고 있으니 그 관광산 요거 어떻게 잘 해결하고 싶은 문재인 대통령, 이제 트럼프 내가 이 정도는 흔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빨리 트럼프한테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말로 더 트럼프를 코너로 몰아붙여라. 그래서 제재 완화 풀어낼 수 있는 그 단초를 빨리 받아내라. 이렇게 이 말을 가지고, 이 김영철의 말을 가지고 결국은 하는 쓰리쿠션을 넣어가지고 한국 정부도 코너로 몰아넣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법이고요. 또 하나 전법은 바로 뭐냐? 23일 날 김계관이가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김계관이는 지금 외무성 고문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린다. 미국이 이번 연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는지 보고 싶다. 예. 그리고 본인이 최근 북미 관계에 관해서 김정은이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 김정은이가 트럼프와의 관계가 각별하다고 말을 했다. 예. 그러면서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미국이 빅딜 전략, 셈법을 빨리 바꿔라 이렇게 부드럽게 압박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해서 미국 측에서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무시하는 거죠. 미국 측에서는 이거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 이걸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야, 미국을 이렇게 좋게 얘기해도 반응이 없고 또 금강산 시설 걷어내라고 지시할 때 그 옆에 누구를 내세웠습니까? 최선희를 또 옆에다 배석을 딱 시켰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최선희를 딱 세움으로써 김정은이가 미국한테 또 메시지 준 거예요. 내가 한국에 대해서 금강산 철거하는 이렇게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나에 대한 제재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금강산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3단계로 김명철까지 내세워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고 코너를 몰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내심, 또 모든 불과 불, 교전 관계를 언급한 거, 이거 모든 것은 이제 트럼프한테 달려있다. 공을 완전히 트럼프 쪽으로 넘겨놨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제 연말이 가까우기 때문에 연말이 가까우면 계산법을 김정은이가 자기 스스로도 바꾸겠다고 했어요. 미국이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바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것으로 김정은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플랜 B, 군사적인 강공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ICBM 또 아니면 핵실험 아니면 에넬린그리스의 국지전 아니면 괌 또 이 본토를 향한 여러 가지 또 SLBM의 도발 아니면 또 사이버 도발 다양한 형태의 대미 우역 카드를 꺼내 들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나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김정은이의 금년 내내 한 얘기가 뭡니까? 연말까지 미국 빅딜 전략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김정은이의 대미 압박과 위협이 공수표가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내가 쓰겠으니 미국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이 강공 조치를 쓸 수 있는 명분을 계속 축적해 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최선희 배수시켰죠. 김계관이 나와서 한마디 했죠. 지혜롭게 넘기자. 예. 그 다음에 김영철이가 이렇게 말은 부드럽지만은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들이 군데군데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이가 누굽니까? 김영철이가 그야말로 연평도 포격의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이 천안함 포격. 가장 나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소니 픽처스, 사이버 테러를 감행한 사람이 바로 김영철이잖아요. 이런 김영철 카드를 들이밀어가지고 이제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겁박하고 나섰다.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갈수록 저는 우리 다시 군사적인 긴장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강하다. 용어가 김영철이가 쓴 용어가 비교적 순한 용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트럼프나 미 행정부를 자극하는 나쁜 말이 없다. 이래서 이거를 유순한 아주 소프트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내용은 강하지만 그 안에는 다 뼈가 있고 칼집이 다 숨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왜 이렇게 김정은이가 김계관이, 최선희, 그리고 이어서 김영철이, 그리고 소프트한 메시지로 미국을 위협하고 코너로 몰아넣는 순한 벼랑 끝 전략을 쓰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미국 간의 대화의 틀을 김정은이가 먼저 깼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상당히 아주 치밀한 심리전에 지금 착수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연말까지 만약에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고서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으면 김정은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김정은이의 체면 손상은 막아보겠다. 그리고 이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김정은이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리더십, 국제사회의 이미지,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렇게 김영철을 대선 이유 중에 하나, 이런 부드러운 메시지는 트럼프를 친분 관계를 계속 가셔가고 있지만은 사실상 트럼프는 돌발적인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내버리입니다. 이 돌발적, 돌출적, 그리고 기습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격을 혹시라도 만약에 자극했을 때 트럼프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느닷없이 언제 대화에서 군사적인 선제 타격과 같은 아주 엄중한 군사 옵션을 가동시킬지 모르는 불안을 김정은이가 갖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즉 트럼프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자극하는 데는 또 김정은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이런 많은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김정은이를 앞세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와 이례적으로요. 미국의 김영철이 상대하는 슈퍼매파는 볼튼이잖아요. 근데 볼튼은 이미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뭘 하고 있느냐? 미국의 IB의 론그룹이라고 하는 IB그룹의 즉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회사의 고문으로 있어요. 근데 이 볼튼이 사실 백악관 들어가기 전에도 이 회사의 고문으로 있었는데 다시 복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볼튼 보좌관이 다시 엊그제 10월 23일 날 서울에 들어왔어요. 즉 김정은이가 금강산 압박하는 날 서울에 들어왔는데 당연히 우리 기자들이 북한 어떻게 보느냐, 미국 관계 어떻게 보느냐, 한일 관계 어떻게 보느냐 많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은 CSI에서 말한 거와 같다. 이번은 개인적 자격으로 방한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삼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체 단 한마디 본격적인 얘기는 안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지난 9월 30일 날 CSI에서 리비아 모델 이것밖에는 북한 핵을 해결하는 길이 없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단호한 조치가 뭐냐? 군사적인 옵션을 가동시키는 일밖에 없다. 이게 CSIS에서 발표한 볼튼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과 같다. 이 얘기는 아직도 볼튼은 북한에 대해서는 강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볼튼의 사고, 여전히 미국 내 플랜 B로 책상 속에 지금 들어가 있고 간간히 이 카드를 트럼프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연말이 다가올수록 트럼프와 그리고 김정은이의 일대 이제 군사 위기 쇼 어느 정도로 악화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현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 정책을 바꾸도록 압박을 가는 길이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꼭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